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우리는 데이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 있던 P 요소를 가지고 전체가 다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자, 전체가 다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그 순서에 맞게끔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 건데,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냥 카피만 했어요.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누구 위에 있는 이 필터만 확인하시면 돼요. 필터만 확인해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필터에 의한 값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외부로 컴포넌트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컴포넌트를 내보내지 않고 쓴다면 여기서 직접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포넌트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버튼과 조율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버튼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 살려주고, 이때 on 클릭을 했을 때 fn 탭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능을 수행할 거니까 fn 탭에 들어있는 함수를 끄집어 내 오겠습니다. 자, fn 탭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끄집어내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i는, fn 탭에서는 내가 클릭한 i가 첫 번째 건 0, 두 번째 건 1이라고 해서 각각에 들어있는 i의 값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값을 전달을 해줘서, 자, 전달이 된 i를 파악을 하고 그 값을 set num이라고 해서 use state에 들어있는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num의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아까 필터에 여기다가 num이라고 쓰면 0이라고 인지가 돼서 0에 대한 값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밑에 있는 버튼 요소를 클릭하면, 첫 번째 클릭하면 0, 두 번째 클릭하면 1이 되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값으로 인지되게 만들어주고, 즉 set num에 의해서 클릭하면 그 값이 0이냐 1이냐 전달하게 되면서 num의 값이 바뀌면 이 num의 값은 다시 일로 넘어오서 다시 처리를 하겠죠. 렌더링이 다시 걸리는 거니까 다시 리렌더링이 걸리면서 맵 요소에서는 그 값을 바뀌게 수행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처리되게 해주면 큰 탈 없이 단순하게 제목의 형태만, 자, 제이슨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값을 인지하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조금 해보자면, 자, 이제 이 아이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넘겨서 컴포넌트로 사용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컴포넌트는 product content.js라는 컴포넌트 있죠. 자, 제목과 내용과 리스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제목과 내용과 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포넌트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컴포넌트 불러왔었죠. 자, product content 이 아이를 이 자리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프로덕트 컨텐트를 불러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맵 형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무조건 키 받아와야 되니까 그냥 순서로 받아오겠습니다. 똑같이 키에 대한 값을 받아오면서 그대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데 아직은 데이터 넘겨줄 게 없는 걸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아마 에러가 나겠죠. 자, 키에 대한 값은 처리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프로덕트 컨텐트 JS 12번째 줄에 대한 내용이겠죠. 일단 위쪽에 있는 요 불편한 것들은 잘 지우겠습니다. 정리는 다 했으니까. 사실 요만큼 해결이 다 끝난 거예요. 자, 프로덕트 컨텐트에서는 쓱 이 정도만 줄일게요. 자, 프로덕트 컨텐트에서 보면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받아온 것을 처리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 페이지 타이틀을.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자, 넘겨준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컴포넌트에서 넘겨준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기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주석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완전하게 다 빼버려 놨습니다. 필요할 때 이따가 하나씩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는 불러올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일단 텍스트 써주겠습니다. 그럼 에러는 없고요. 텍스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불러왔을 때 뭘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 없이 그냥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놨으니까 그 데이터 그냥 들어오겠죠. 이때 데이터를 하나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뭐 똑같죠. 사실은 지우고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받아오는 아이의 컴포넌트 명이 컴포넌트래 변수 오브젝트 명이 데이터니까 저는 데이터라고 해서 자료를 넘겨줄 거고요. 여기는 프로퍼티 프롭스로 프로퍼티로 자, 연결하는 거죠. 넘겨줄 데이터의 이름은 여기 써있던 똑같은 데이터란 이름입니다. 그럼 저 데이터란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쭉 올라가면 아마도 이 데이터, 여기는 맵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 자체를 말하겠죠. 이 맵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페이지 타이틀과 페이지 컨텐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여기의 아이들을 모두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값을 보내줄 겁니다. 앞에 있는 데이터는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이름이고 뒤에 있는 건 실제로 보내주는 자료 이름이에요. 헷갈리신다면 데이터 대신에 뭐 여기는 요 아이를 통칭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obj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받아주는 아이 이름도 obj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저는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오는 아이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넘겨받은 상태에서 뭘 처리해라 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중에 받아오는 값 중에 저는 요 제목만 확인하고 싶어요. 페이지 타이틀. 그러니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점 페이지 타이틀만 확인을 해서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리스트를 확인받겠습니다. 자, 받아온 다음에 뿌려도 되겠지만 먼저 받아도 상관없겠죠. 이거 잘 모르겠어 뭐가 들어온지. 그렇다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두 군데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결과는 세로 호시 한번 눌러주고, 세로 호시을 제가 누른 이유는요, 양이 너무 많아버리면 에러가 막 뜨는데 이게 원래 있던 에러인지 변경된 에러인지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다시 새로 고침할 때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유지가 잘 되니까 되나보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자,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페이지 타이틀을 제가 지우고 확인해 보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왜? 리스트에 들어가는 목록을 텍스트가 아닌데 그대로 제가 여기다 뿌려라 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객체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문자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강제로 문자화 처리하는 stringify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야겠죠. stringify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stringify 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제이슨 데이터를. 자, 우리가 불러온 아이가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써주시면, 예를 들어요, 감싸고 jason.stringify 사용하시면 코드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러와지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하나씩 데이터를 뜯어와서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그대로 오면 될 거니까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h2를 갖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자, 아까 확인하셨던 데이터에서는 객체 데이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 쓸 거란 얘기죠. 그러면 커피라고 들어오고 드링크라고 들어옵니다. 이 H2에 대한 디자인은 여러분이 좀 더 CSS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P에 대한 내용도 복사해서 붙여주면 똑같이 데이터가 잘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리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UL. 자, 안에다가 li 넣을 건데 li가 몇 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목록 개수를 파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리스트에는 여러 개 객체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products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리스트 products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궁금하시다면 요거 콘솔 로그로 직접 찍어 보시면 다섯 개가, 네 개가 각각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배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배열로 처리된 아이를 map,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위쪽에 변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하고 저는 이름은 뭘로 하죠? 리스트라고 이미 썼기 때문에 그냥 카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필요하니까 이 아이를 함수로, 자, 함수로 바로 리턴 할 거냐 리턴이라 쓸 거냐 차이겠죠. 자, 그럼 요거를 li로 생성되게 만들어서 카드를 그대로 넣고 싶지만 카드가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카드 자체도 객체로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카드.product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럼 들어갑니다. 근데 왠지 에러가 뜨는군요. 키가 없네요. 당연히 li에 키, 동일한 키 네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순서로 할당하셔도 되고,
중간에 뭐 BR 태그 같은 거 사용하신다면 카드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이름 NALR인가요? 담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이슨 데이터에 프로덕트와 NALR 두 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썼어요. 그냥. 그러면 새로 고침했더니 밑에 없어지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DL 가지고 틀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자, LI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기 좋게 해서 자, 외부로 컴포넌트를 따로 뺀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안에서 해결을 다 하겠습니다. 요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모두 DL 안에 DT 안에 DD 안에 담아서 DT는 위에 있는 카드 프로덕트로 담기로 했었고 DD는 카드 NALR을 담기로 했었으니까 자,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TML 코드가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 아이들을 한 줄로 바꾸면 그대로 리턴이 되고 헷갈린다 라고 싶으신다면 한번 이렇게 가로로 잡아주시면 이 아이들이 묶어진다 라고 보기가 좀 더 좋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 CSS로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또 다시 컴포넌트 외부로 따로 빼놓은 아이들이 있으니 이쪽으로 넘겨줘야겠죠. li, div, dl, dt, dd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한 개도 없네요. 컴포넌트 이름은 product li입니다. 이미 위쪽에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겠군요. 이 아이들 바뀐 거 하나 없으니까 저는 지우고 컴포넌트 프로덕트 li로 불러오고 이때 들어가는 키와 그 다음에 프롭스 이름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데이터의 이름은 여기 카드로 써놨으니 카드를, 키는 이대로. 그러면 이제는 이상 없이 다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죠? 중요한 건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처음에 객체로 처리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없으니 데이터를 불러옴으로 인해서 약간 시간차가 생기는 소위 말하는 비동기 처리가 되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use state를 통해 사용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use effect도 없이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거 계속 무한히 돌아요. 안 멈추고 계속 불러와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오고 멈추게끔, 그거를 데이터를 넘겨주게끔, 데이터 교체되게끔, 그것을 적용하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깨끗하게 지워주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뭐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바뀌고 수행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코드들을 만들어 주시면, 쉽게 말하면 이거 뭐예요? 그냥 탭 메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버튼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지만, 자, 원래 이런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id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1부터 갈지 2부터 갈지는 여러분의 자유고, 0부터 갈지 1부터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0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루기 쉽게.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1부터 해야 된다, 약간의 그냥 귀찮을 뿐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자, 쉽게 할게요. 쉽게 0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0,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버튼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필터 전에 메뉴 데이터가 개수가 있었으니까 메뉴 데이터를 .map을 통해서 데이터와 순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죠. 무엇을? 버튼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키는 무조건, 맵 들어가면 무조건 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간 이름은 아까 보셨던 드링크와 뭐 커피 이런 아이들이니까 그 이름은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이 데이터에 페이지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버튼 요소가 생기겠죠. 한 번 더 감싸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위에 똑같이 나옵니다. 커피 자리에 데이터 타이틀 첫 번째 요거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요거. 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타입 있어야 되니까 타입은 버튼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처리될 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클릭. 자, 이때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좀 줄바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뭘 놓쳤나요? 얘가 중간으로 빠졌군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게 생각보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속성끼리는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on 클릭하면 함수 수행이라 여기 있는 id 값을 이용하려면 id라고 여기다 쓰시든지, data.id 쓰시든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id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먹겠죠. 근데 맵이고 순서 할당하는 넘버링을 달아놨으니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겠죠. 키명을 바꾸고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키가 꼭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를 뭐 이걸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 자유고. 자, 해서 버튼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왜 굳이 이렇게 버튼에서도 맵을 사용했느냐 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 드링크, 아이디는 겹치면 안 되니까 쿠키 아니면 스낵, 그러면 스낵류에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냥 앞에 그냥 스낵이라는 단어만 붙였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래 2개였는데 3개로 늘었잖아요. 3개로 늘었으니까 3개로 늘겠죠. 그럼 관련된 내용이 알아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데이터가 막 늘어나는 건 상관없이 그대로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목적 때문에 데이터를 만약에 불러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단의 탭 메뉴 구성이든 내용 구성이든 전부 다 알아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모로 활용하기는 좋습니다.